자, 누군가에게는 별다를 것 없는 평범한 하루가 누군가에게는 정말 잊지 못할 시작으로 기억되기도 합니다. 자, 드디어 아프가니스탄 특별 기여자 자녀들이 어제 첫 등교를 했습니다. 유치원생부터 초중 고등학생까지 각자 배정된 특별학급에서 한국어, 한국 문화를 먼저 배우고요. 그 적응 정도에 따라서 일반 학급에서 수업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낯선 곳에서 좀 생활이지만은 잘 생활하고 함께 생활하다 보면 금방 울산에 적응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안방마님 이남미 씨를 찾고 계십니까? 네, 개인적인 사정으로 오늘 잠시 자리를 좀 비웠는데 제가 부족하지만 정신없게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울트라는 글로벌하게 한번 시작을 해볼까 하는데요. 세계 모두의 소원은 바로 뭐다? PS! 평화죠, 평화. 울산 우크라이나 모금 현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세계 평화도 중요한데요. 가정의 평화도 중요하잖아요. 또 이맘때쯤 되면은 새 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을 텐데 그동안 내가 조금 더 버티자고 했잖아요. 뭐 집 사자 했잖아. 이것 때문에 많이 싸우시는데 오늘은 부동산 전문가를 모시고 향후에 울산 부동산 전망에 대해서 얘기 나누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돈 씨가 우리 집에 왔다 가는 것 같아요. 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울트라 현장에서는요. 언제 끝나나 이 코로나 이후에 가장 분주해진 곳이 있습니다. 바로 학교인데요. 학교에 가장 바쁘신 분, 보건교사의 하루를 저희가 담아왔습니다. 그럼요. 이렇게 다양한 소식들 유튜브에서 울산 MBC 검색하셔서 구독과 좋아요 함께 해주시고 댓글 달아주시면서 함께 해주시면 되거든요. 여러분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또 방송을 보시다가 사진, 사연, 동영상 남길 수 있는 거 아시죠? 울트라톡에서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 울산을 틀어라 울트라 검색해 주시고요. 친구 추가만 하시면 사진, 사연, 동영상 남기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요. 또 다시 돌아온 울트라를 반겨준 우리 찐친들을 위해서 준비한 선물이 있습니다. 뭡니까? 추첨을 통해서 3분께 선물 드리겠습니다. 현미빵 세트 그리고 점심 식사권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보내주세요. 네, 자 김원진 씨가 우리 세계인의 모두의 소원은 피스. 평화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나 지난달 24일이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그 평화가 깨졌는데 그렇죠. 세계의 관심과 주목을 받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우크라이나 분들, 이분들 걱정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현재 국내 체류 중인 우크라이나 분들이 3,800명 정도 그래요? 되는데 또 이 중에서 10분 정도가 우리 울산에 실제로 거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제 울산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또 여기 계신 분들이 함께 모금 현장으로 또 그 현장으로 함께 치웠다고 하는데요. 그 현장을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성남동 문화의 거리입니다. 세계 평화를 기원합니다.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기원합니다. 희망이 되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어디서 무얼 하시는 분들이길래 여기서 모금을 하고 있는 걸까요? 우크라이나 상황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희망을 파는 사람들이 원래 다양한 활동을 하는데 우리 홀몸 어르신도 돕고 뭐 캄보디아 아이들도 돕고 다양한 이제 사회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제 우크라이나를 위해 모금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오늘 모였습니다. 이렇게 울산에서 따로 모금을 하기 시작한 데는 동부 주민 4년차 알리나의 역할이 컸습니다. Currently, my family lives in Zaporizhia. Zaporizhia is a city just next to Donbass, where the war is going on. And my parents are fine, but like my grandmom, she lives in a village, and the village is occupied by Russian soldiers. And like it's sometimes there is no connection to them. We can't call, we can't talk, and I know that they don't have food. And they just only stay at home and just wait for the next explosion or something like that. And some of my family, they live in Kharkiv. Kharkiv, the city, there has been attacked from the beginning, and they had to escape to another city. They left their houses and just moved somewhere. And like this. Like many people are dying, many kids are dying. They just stay in shelters and bunkers because it's so dangerous. And like there are so many tanks and Russian soldiers. People are scared, and like some places, some cities, they are occupied by Russian soldiers.
they have no food, no money, no water, just nothing. And 코로나가 워낙 심하다 보니까 거리가 텅 비었는데도 드문드문 도움의 손길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전쟁이지만 남일 같지 않기 때문이죠. 옛날에 우리나라가 6.25하고 일제시대 왔을 때 얼마나 더 받았습니까? 우리가 똑같습니다. 그래가 저도 평안을 사랑합니다. 우리도 평화를 사랑합니다. 같은 아픔을 겪어봤기에 비극이 되풀이 되지 않길 바라는 건 모두 같은 마음이겠죠. 지금 21세기에 이렇게 전쟁 나는 것도 너무 놀랍고 이제 빨리 이제 우크라이나 분들이 이제 한편 빨리 전쟁이 끝나서 일상생활로 빨리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에 이제 이렇게 모금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국이 시국인지라 실시간 너튜브로도 모금이 이루어졌는데요. 예, peace to Ukraine, 예. peace for Ukraine. Putin, bye bye. 참 감사하죠. 이게 온라인 거리 모금도 하면서 잘 되는 거 보니까 이게 우리 좋은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니까 장소를 불문하고 공간을 불문하고 이렇게 다들 공감해 주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 감사합니다, 저는. 텅 빈 거리를 따뜻한 온기로 가득 채워준 울산 시민들. 이 소중한 마음들이 우크라이나로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결혼하고 아이를 네. 낳고 가족을 이루고 살다 보니까 가정을 만들고. 예. 네, 이 느낌을 너무 잘 알 수 있을 그렇죠. 것 같아요. 가족을 예. 떼놓고 혼자 있는다는 그 얼마나 불안한 마음을 말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21세기의 전쟁이라니요.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 영상 보시고 나도 우크라이나 돌 방법이 없나 고민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우선 희망을 파는 사람들 다음 모금이 또 있다고 합니다. 4월 8일입니다. 금요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성남동 문화의 거리에서 진행된다고 하는데 혹시나 이때 또 지나가시다가 뜻을 같이 하시는 분들 함께 모금했으면 좋겠고요. 또 너튜브로도 실시간으로 모금도 진행된다고 하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참여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예. 울산에 살고 있는 많은 우크라이나 분들 중에서 지금 화면에 나왔던 알리나 예. 동구에 살고 있다고 하는데 혹시 그러네요. 거리에서 보시더라도 좀 격려, 네, 응원. 힘내라고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우크라이나에 도움을 주실 분들 네.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걱정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우크라이나 대사관 대사관 계좌로도 기부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계좌 번호 나가고 있죠? 네. 예. 조금 더 예. 받아 적으시려면 좀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예. 조금 아래 계좌로 오랫동안. 뭐 마음 가는 대로 성의껏 기부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응원할게요. 예. 많은 분들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요즘 뭐 나라 안팎에 정말 이슈들이 많잖아요. 예, 특히나 대선 이제 이후에. 선거 이후에 맞아요. 많은 논란들이 있기도 한데 네. 특히나 20대 새로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되면서 많은 네. 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또 촉각이 곤두서는 그런 분야가 바로 부동산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진짜 관심이 많은데 예. 집을 이때 살아야 될까 청약을 넣어야 될까 엄청 고민이 많았거든요. 맞아요. 비록 예. 선거 때는 뭐 연령대별로 지지층이 좀 갈려졌잖아요. 그랬었죠. 그런데 이제 부동산 앞에서는 좀 이 세대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 뭐 서울 경기 쪽은 사실 부동산 문제 때문에 뭐 표가 갈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래서 뭐 윤석열 정부는 세금이나 규제 등이 조금 풀린다고 그러는데 부동산 시장이 좀 어떻게 될지 또 우리 쪽 한강 이남 쪽도 이쪽에 대해 관심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될지 누구나 잘 모릅니다. 저도 그럼요. 뭐 집 사는데 굉장히 애먹었거든요. 예. 잘 모릅니다. 사람들이 사실. 알 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정권이 교체가 되면 많은 분들이 이제 기대를 하고 계시고 또 부동산 시장이 상당히 많이 올랐었잖아요, 그동안. 네. 그런데 정권 교체가 되면 과연 어떻게 어떻게 될지. 변할까? 이게 안정화될지.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고민을 나눠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네. 울트라 대나무숲 집을 사야 하나 말아야 하나 팔아야 하나. 자, 울산 부동산 전망에 대해서 박권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소개 본인 한번 소개 좀 해주시죠. 해주실까요? 예, 울산 그 공인중개사협회 기획 홍보위원장 박건입니다. 예. 기획 홍보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네. 자, 뭐 말 돌리지 말고 가장 궁금한 거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자, 여러분 두 갈식으로 묻겠습니다. 예. 정권 교체로 예. 인해서 울산의 부동산 시장 과연 전반적으로 어떻게 변화가 되겠습니까? 일단 조정지역이 풀렸으니까 예. 일단은 매수세가 그 이전보다는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아, 집 살려는 예. 게 커진다. 예. 그렇군요. 예. 지난해 만약 비교하면 올해 그 주택 거래가 일단 활발해질 것이다라고 예상하시는 거죠? 예. 2020년에 우리가 조정지역이 잡히고 난 다음에 예. 2020년에서 2021년으로 넘어가고 난 다음에 실질적으로 거래량이 한 40% 정도로 줄었거든요. 감소했는데. 예, 줄었고 그리고 그 거래량 중에서 대부분이 또 1억 공식 지가 1억 미만으로 거래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래량이 상당히 준 거라고 봅니다. 예. 아, 그럼 혹시 기대되는 점이나 우려되는 점들 있으세요? 기대되는 점은 우리가 조정지역이 풀렸으니까 아무래도. 일단은 좀 매수가 이제 활성화될 것이라고 믿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려되는 점은 지금 이제 뭐 미국의 금리부터 해서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1.25에서부터 올해 연말까지 생각하기로는 한 3%까지 2.5에서 3%까지 올라간다고 생각하니까 아이고, 금리가 오릅니다. 예, 그러니까 LTV라든지 저런 게 풀려도 대출을 하더라도 예를 들면 일반 매수자가 집을 구하기가 상당히 힘들지 않을까. 빚을 내서 집을 구하기는 힘들 수도 있다. 예. 기준금리가 그 정도 올라가니까 이제 대출 금리는 더 많이 올라가겠죠. 올라가죠. 그런 점이 좀 우려가 된다고 하십니다. 근데 보통 내 돈 5천만 원을 가지고 있으면 5천만 원으로 집을 사는 게 아니라 5천만 원에 또 5천만 원을 투자받아서 더 빚을 내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 가장 큰 문제점이 이 대출의 규제가 또 완화가 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기대하시는 분들이 꽤 많을 것 같아요. 네. 예, 대출 규제는 그 공약상으로 인당선자 공약상으로 70에서 80%까지 해준다고 그랬습니다. 80%까지. 예, 집값에. 80%까지 해준다는데 문제점이 되는 것은 네. 대출 이자율이 금리가. 예를 들면은 금리가 워낙 오르기 때문에 예. 이거 자체가 우리가 이제 그 조정지역이 잡혔을 때 그때는 대출 이자율이 뭐 3%대 초반이 있고 이랬는데 예. 이게 한 4% 말이나 5%가 되면은 실질적으로 70에서 80%를 대출을 해준다는 게 별 크게 의의가 없습니다. 네. 한 달에 우리가 이자만 해도 150에서 180을 내고 예를 들면 5억짜리를 사면 80% 해주면은 150에서 180을 내고 이자를 내야 되는데. 예, 이자를 내야 되니까 현실적으로는 좀 힘들지 않을까. 예를 들면 매수세가 확 불어나기는 힘들지 않을까 이리 봅니다. 저는. 그런 점은 좀 안 좋은 면이기도 한데 네. 재개발이나 재건축 규제 같은 것도 좀 많이 많이 완화가 푼다 되는 이런 공약도 있었거든요. 예. 예. 울산에서 재개발 지역에서 지금 제일 핵심적이 우리가 이제 08 지역이라고 있습니다. 남구 쪽에서 네. 남구 쪽에서 08 지역이라고 핵심적이 있는데 그게 올해 연말쯤 돼서 이게 이제 어떻게 이제 분양가라든지 확정이 될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제 그것을 이제 그 이전에 뭐냐면은 3월 말 정도에서 3호 주공 옛날에 3호 주공 자리 무고동의 3호 주공 자리가 3호 비슷해 해가지고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분양률이 어찌 될 것인가를 일단은 한번 주목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판단의 척도가 되네요. 예. 분양가가 일단 남구나 중구에 있어서 분양가가 예를 들면은 그게 평당 2천만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분양가하고 그 예를 들면 우리가 들어갈 때 우리가 이제 그 샤시라든지 해주는 그런 비용까지 치면은 거의 7억대거든요. 예, 많이 올랐네요. 30대가 7억입니다. 예, 7억대를 육박하고 있고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게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예를 들면 분양률을 보시고 일단은 선제적으로 분양률을 보시면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세금은 조금 어떻게 될까요? 사고 팔고 할 때 사실은 부동산 이제 집을 팔려고 하시는 분들도 아이고 이거 팔고 남는 돈을 이거 뭐 국가에 다 바쳐야 되네 이렇게 이런 것 때문에 집이 조금 안 팔린다 이런 말도 있었거든요. 실제로 네, 어떻게 맞습니다. 해요? 다주택자에서 세금에 있어서 최고의 세율이 가면은 다 합하면은 82.5%가 나옵니다. 80%까지. 그러니까 거의 못 팔도록 해놨는데 예. 그러니까 매물은 더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조정지역이 풀리면은 아무래도. 예, 근데 매물이 많이 나오는데 이 매수 세력 중에서 어떤 세력이 있어야 되냐면은 우리가 1주택 무주택제라든지 1주택, 2주택이 되잖아요. 예. 근데 다 그게 허들이 있습니다. 중간에 장애가 있습니다. 무주택자는 아까침에 예를 들면은 대출 때문에 문제가 될 거고 대출이 문제가 되고. 예, 돈을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는 자들은? 예를 들면은 이제 2주택 이상을 못 사게 돼 있으니까 예. 이게 이제 취득세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이게 여전히. 있고
그리고 이제 종부세라든지 이런 것 자체가 아직까지 완전하게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아서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예.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아, 우리 홍보위원장님께서 나오는데도 지금 헷갈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 어떻게 될지. 그래서 예. 지금 집을 팔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저희가 이제 알 수 있는 아까 그 척도도 중간에 척도도 이야기하셨잖아요. 예, 예. 자, 뭘 보면 알 수가 있을까요? 집을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팔아야 될지 뭐 말아야 될지 이걸 어디에 두고 이제 판단을 할까요? 저희가. 저희는 이제 제가 판단할 때는 우리가 이제 미래를 예측하는 우리가 주식 같으면 선물 정도로 볼 수 있는 것이 선물, 예. 예. 제일 처음에 이제 분양률이라든지 예. 그다음에 낙찰가율이라든지 분양률, 예, 낙찰가율. 그다음에 전세가의 변동을 이리 보는데 예. 지금 세계가 다 그 좀 별로 안 좋습니다. 실질적으로. 오. 예, 분양률 자체를 갖다 보면은 우리가 지금 그 조정지역에 잡힌 쪽에는 그렇게 분양된 게 없고 그리고 아까 전에 말했던 3호주공을 일단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예. 분양률이 어찌 될 건가. 예. 그다음에 낙찰가율은 지금 100% 미만입니다. 실질적으로 낙찰가율은 100% 미만이고 그다음에 전세가율도 제가 보니까 울산에서 지금 보니까 남구 쪽도 전세가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래 이제 좀 집값이 오르고 이럴 때는 전세가가 좀 오르죠. 오르는데 예. 전세가가 지금 여기 입주하는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전세가가 현재적으로 좀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예. 그렇군요. 그 실례지만 예. 박건 위원장님은 댁이 어디십니까? 어느 지역에서? 중부입니까, 남구 쪽에서. 남구 쪽에 아, 살고 일단 남구 계시군요. 쪽이시네요. 아, 이걸 왜 여쭤보냐면 예. 앞으로 이제 주택을 구입하려고 하거나 주택을 팔려고 하는 분들은 과연 어느 지역을 좀 집중적으로 봐야 하나 이런 거를 여쭙기 위해서 예, 예, 예. 살고 계신 지역을 여쭤봤는데 어디를 보면 좋을까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조정지역이 잡히기 전하고 잡힌 후를 보면은 판단이 가는데 조정지역이 잡히기 전에서는 남구나 중구가 집중적으로 거래가 됐습니다. 그랬죠. 아무래도. 집중적으로 거래가 됐고 네. 그리고 조정지역 이후에서는 어떻게 보면 풍선 효과 때문에 동구라든지 예를 들면 북구라든지 울주군이 거래가 됐는데 네. 그것은 거래량이 그 평상시 그 평년의 거래량에 비해서 비해서? 한 10%나 20% 늘어난 상태밖에 안 되고 아, 조조하네요. 예. 그 정도 늘어난 겁니다. 그게. 늘어났긴 했지만 예. 실제로는 뭐 아주 저조하다. 예, 늘어났는데 예. 실질적으로 나중에 결론적으로는 결국 그 남구나 중구가 핵심적으로서 아무래도. 예, 그리 올라갈 것 같습니다. 이 자체에서. 오, 그럼 새로 생기는 지구가 또 있을까요? 어디 쪽에 조금 우리가 네. 관심을? 주로 남구 중구입니까? 주로 남구 중구만 보면 됩니까? 예, 남구나 중구를 중심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결국은 이 모든 이야기들이 저희가 이 많은 이야기를 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잖아요. 정말 울산에 있는 아파트 사야 될까 팔아야 될까 아니면 좀 더 진행 사항을 봐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이렇게 한번 봐보십시오. 판단하실 때 어떻게 보시냐면은 네. 제가 이제 이런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일단은 매수세에 있어서 이 보합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한 상태에서 아까 전에 말했던 전세가가 과연 어느 쪽으로 움직일 것인가. 전세가가 위로 치고 갈 것 같으면은 일단은 매수 쪽으로 들어서면 좋고 예를 들면 전세가가 밑으로 가면 매도 쪽으로 들어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제가 이제 전세를 살고 있는데 예. 지금 집값이 전세값이 오른다 하면 집을 오히려 사는 게 낫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게 전세로 보시면- 옮기는 것보다. 예. 실거주자는 그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실거주자 입장에서는 예, 예, 이제 그렇게 전세 가격이 보시면. 오르기 시작하면 아우 또 돈을 조금 올려가 전세 살자 하는 것보다는 사는 게 좋고 예. 전세로 사는데 집을 이제 팔아야 되는 시점이면 전세값이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예. 아, 이거 진짜 어렵네. 그럼 요즘은 어떻습니까 전세값이? 전세값이 지금 약간 남구 쪽에서 좀 밀리고 있습니다. 아 떨어지고 떨어지고 있는 추세군요. 예. 그러니까 아까 그럼 지금 집을 사면 안 조정작이 되는 거네요? 예, 조정적이 풀렸다 하더라도 요게 조금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조정적이 풀리고 난 다음에 이 상황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갖다 그 뒤에 판단을 해야 됩니다. 지금 그거는 대출 규제하고 금리 인상 때문에 그런 건가요? 이게 제가 이제 보면은 크게 보면은 이런 것은 이제 일반적으로 이야기하기 힘든 것 중에 하나인데 꼭 울산의 집값은 울산만으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전국적으로 예, 봐야 전국적입니다. 예를 들면 규제 지역이 잡혔다 해가지고 집값이 그 서울이라든지 저런 것은 규제 지역에서 제일 강한 토지구역 허가 지역이거든요. 그런데도 강남 제일 3구는 올라가고 있거든요. 대출 제로인데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대출이 그 15억 이상일 때는 대출 없습니다. 그런데도 올라가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도 다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추세가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 보면은 울산에 있어서 이게 예를 들면 조금 우리는 펀더멘탈이 좀 약한 겁니다. 사실을 보면은. 예. 청약을
노리고 있는 분들, 청약을 하려고 기대하고 계신 분들, 예. 언지 씨도 그런데 네, 저 지금 투자자들.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 분들은 청약. 어떨까요? 지금 그 로또 기대하시지 마시고. 아이고. 예, 저는 이제 항상 이야기할 때 그 로또 기대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분양되는 게 없어서 그렇죠. 아무래도. 아니 이제 제일 좋은 쪽에서 분양되는 것은 예를 들면 300대 1, 막 200대 1이 나오잖아요. 되기가 그렇게 어렵다. 하는 것보다도 차라리 그냥 단계를 밟아서 좋은 지역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제 분양가라든지 저런 것을 보면은 그 요새 그 남구라든지 저기 중구 쪽에서 분양되는 것이 한 6억에서 7억대로 될 겁니다. 예. 그러면 거기에 새 아파트라든지 그게 그 가격대 비슷하게 접근해 있으면 차라리 그것을 사는 것이 더 빠르지 않을까. 오히려 예, 그게 빠르지 않을까. 그렇게 자기가 느껴집니다. 살고 싶은 지역에 예, 돈을 예, 빚을 예. 내서라도 그걸 사는 게 맞다. 예. 우리가 한 20년, 30년 통해서 보면은 예. 우리가 우상향을 했었거든요. 예. 끊임없이 우상향을 했었거든요. 저희가 그렇죠. 젊었을 때는 저희가 살아와서 단독주택도 500만 원 했습니다. 단독주택. 그런데 지금은 거의 뭐 저쪽에 제가 알고 있는 데는 15억에서 20억 합니다. 단독주택도 단독주택도. 지금 그런 상황. 예.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우리나라 인구가 점점 줄고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도 이제 앞으로는 점점 더 가격이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면은 그거는 이제 우리가 뭘 판단을 못한 것이냐면은 세대 분화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 세대 분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1인 가구. 오케이, 맞습니다. 아. 울산에서 1인 가구만 해도 그 전 세대에 있어서 약 한 8%에서 9% 됩니다. 약 한 12,000 세대 정도가 일 1인 가구입니다. 예. 그리고 1인 가구, 2인 가구 데려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옛날식으로 치면은 뭐 3인 가구, 4인 가구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하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울산에서는 1년에 보통 보면은 그 인구가 빠져나가는 그 숫자가 예. 12,000에서 15,000명이 빠져나갑니다. 예. 그러니까 그거 보고서 자꾸 집값이 떨어진다고 예, 그러는데 예, 그것보다도 더 빠르게 세대 분화가 되고 있습니다. 1세대 주택이 예, 늘어난다. 1세대 주택이. 가구가. 예, 1세대 가구가 제가 이야기 울산에도 12,000 가구가 넘어간다고 그러잖아요. 예.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집 애들도 지금 다 나가 살아요 이제. 그렇죠. 대학생이 넘어가면 다 나가 자취하거나. 살아서 예. 이제 그렇게 세대 분화가 되니까 예. 집이 남아돌 것 같진 않고 그러네. 당분간은 또 뭐 이런 부동산 시장이 유지가 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마무리해야 되겠네요. 예. 자 그러면 저희가 이 부동산 관련 이슈는 해서는 이제 계속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렇죠? 자주 뵈야 앞으로 되겠어요. 윤석열 단성훈자가 취임도 하고 또 이제 이 정책이 계속 그렇죠. 바뀌어갈 테니까 그때마다 선생님을 좀 모시고 자세하게 여쭙겠습니다. 가능하시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때마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아주 유익하고 알찬 정보들 잘 들었고요. 울산 공인중개사협회 박건 기획 홍보위원장님 말씀이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것처럼 울트라 대나무 숲은 울트라 식구들의 고민들을 함께 공유하고 나누고 해결해가는 그런 과정들 속에서 만들어지니까요. 여러분들 혹시 고민 있으시면 많이 정보들을 보내주세요. 저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쯤에서 궁금해집니다. 우리 울트라 가족들은 어떻게 보내고 계실까요? 어떻게 보내고 자, 계십니까? 사연 보겠습니다. 아이고 또 뭐예요? 딸 어릴 때 사진 정리하다가 발견했어요. 뭐를요? 11살 된 얌전하고 착한 딸이 이런 적도 있었구나. 하며 딸에게 너라고 보여줬더니 국구 부인하네요. 아마 여기 1살 때, 2살 때 이럴 때인가 봐요. 역시 조용할 때 무섭죠. 야 이게 엄마 로션인가요? 이거는 그냥 뭐 엄마 화장품 바르는 거예요? 아무래도 그냥 이게 얼굴에 가야 되는데 방바닥으로 나갔네. 이런 경우 많죠? 네, 광이 나죠. 저렇게 해주면. 아마 지금 헌지 씨 애도 요맘때죠? 맞습니다. 그래도 너무 귀여워요. 예, 보면은. 저 여러 화장품 버렸죠. 다음 사연도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우리 이쁜 막둥이 코로나를 이기고 학교 등교를 했네요. 그러네요. 학교 적응 잘했으면 좋겠네요. 아이 셋을 학교 어이구 보냈는데 셋이에요. 막내가 초등학교를 가니 걱정도 되고 하더라고요. 예. 울컥했어요. 응원해주세요 해주셨네요. 이제 막둥이가 초등학교 들어갔습니다. 아, 이제 잘할 수 고생을 있을 거예요. 조금 벗어나겠네요, 이제. 대견하네요. 아유, 요 분홍색, 요 보라색 가방이죠? 네, 이거 신발 주머니인가요? 맞습니다. 보조 가방도 있고. 너무 귀엽고 이뻐요. 조심히 잘 다녀오세요. 네, 다음 사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 울트라 톡톡에서 코로나 시대에 청소하시는 분들 고생 많다는 사연 저희가 네. 보내드렸는데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어려워진 분들 그리고 방역하시는 분들 그 외에 뭐 청소하시는 분들 정말 많은 분들이 애써주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울트라 현장에서는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우리 학교 현장에서 우리 학생들의 건강을 돌보고 계신 보건교사 선생님 한 분을 만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 선생님 만나보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보건교사의 상황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어떤? 한마디로요? 워라밸 파괴? 아유. 아침 8시 보건교사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네. 정상차원입니다. 아유 다행입니다. 코로나 시국 이후 학교 생활은 많이 변했습니다. 특히 학생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교사의 임무는 더욱 막중해졌죠. 매일 아침 출근하자마자 확인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보건교사의 첫 임무는 학생들의 자가진단 앱을 확인하는 겁니다. 오늘 지금 여기 보시면 확진자가 떴어요 지금. 누적 확진자 지금 27명이거든요. 이렇게 여기서 지금 주말 동안에 저한테 이제 연락이 혹시 안 온 친구들 중에서 아침에 확진받은 사례가 있는지 그런 거를 조금 체크합니다. 그래서 15일. 자가진단 확진자 체크가 끝나면 다음 업무가 또 기다리고 있는데요. 아침 8시 반 아이들이 속속 등교를 합니다. 이번 업무는 1학년 손 소독하고 등교지도입니다. 갑시다. 대기. 자, 양손 손 소독하세요. 대기. 그렇지. 손 소독. 잠깐만. 손 소독하세요. 교실에 들어가기 전 손 소독은 어서 와. 필수죠. 손 소독해. 착하다. 손 소독하고 가야지. 하고 와야죠 우리 친구. 양손 손 소독. 네. 그러니까 3가지 봅니다. 거리두기 좀 해주고 마스크 제대로 착용했는지 손 소독 제대로 하고 가는지 발열 측정장에 문제가 없는지 그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손 소독 다음 코스는 발열 체크인데요. 다행히 방역 자원봉사자들이 있어 많은 도움이 됩니다. 뛰지 말고 거리 유지야. 고맙습니다. 거리 유지. 뛰지 말고 거리 유지. 뛰지 말고 거리 유지 해주세요. 안전한 학교 생활을 위한 필수 코스. 체온이 안 되지? 코로나 시국 이후 무사 등교까지 거쳐야 할 코스가 더 늘어났는데요. 덕분에 보건교사의 아침도 더 바빠졌습니다. 다시 돌아온 보건실. 각 반마다 확인해야 할 게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복초등학교 보건실입니다. 예, 선생님, 보건실입니다. 예, 다른 게 아니고 2학년 일반에 지금 확진자 발생해가지고 어제 혹시 선제 검사하는 날인데 검사 안 하고 보내셨나요, 혹시? 예, 지금 바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크를 하시는. 예. 시시각각 변하는 확진자 확인하랴, 일반 업무 보랴, 몸이 10개라도 모자랄 지경입니다. 아프시네요. 보세요. 중간중간에 지금 아이고. 원래 지금 치료하러 오는 친구들 다쳤어. 치료를 해야 돼서 잠깐 여기 앉아볼래? 친구 왜 다쳤을까? 어디 넘어졌어? 아이고. 아팠겠네. 돌멩이 밟고 넘어졌어. 어디가 아파요? 발목을 삐었나 봐요. 여기가 아파요. 지금 상처는 없고요. 오늘은 부딪혔으니까 다리 많이 안 움직이도록 조심. 많이 걷거나 뛰거나 하면 안 돼요. 앉아 있으세요. 됐어요. 실내 신고 갑시다. 조심 걸어야 돼요 우리 친구. 잘 가. 아, 눈이 어떻게 불편한데? 눈이 따가워서 원냥 넣었어. 눈이 따갑다고? 종이에 베었어. 요거야? 아이고야 이런 집 많죠. 따가거든요. 맞아요. 따가워요 이거. 보건실은 오늘도 밀려드는 환자로 만실이네요. 일주일에 한 번씩 각 학교로 자가진단 키트가 배송이 되는데요. 박스채로 오는 진단 키트를 학교에서 일일이 소분 작업을 해야 합니다. 이 작업 역시 보건교사의 업무인데요. 틈틈이 비는 시간을 활용해야 하지만 늦게까지 남아서 잔업을 할 때도 많습니다. 직접 다 하셨네요. 그러네요. 오늘 이거 다 해야죠. 904개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학생들은 2개, 교직원은 1개 나눠주고 있거든요. 금요일마다 나눠줘야 돼서 목요일 때 작업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누군가의 수고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덕분에 아이들이 건강하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는 거겠죠. 오늘도 수고 많으십니다.
많으시네. 쉴 틈 없이 이어지는 보건교사의 다음 업무는 교실마다 돌며 환기 체크를 하는 환기 겁니다. 중요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무엇보다 환기가 중요하기 때문이죠. 맞아요. 거의 선생님들이 지금 창문을 많이 열어놓고 계시죠. 지금 다 알고 계셔서. 만 번은 걸으시겠는데요? 네, 하루에. 좀 열게요, 선생님. 예, 예. 조금의 바이러스도 허용치 않는 보건교사의 든든한 발걸음이 아이들의 학교 생활을 안전하게 지켜주고 있네요. 그런데 선생님은 대체 언제 쉬시나요? 그러게요. 이제 쉬시나? 아이고, 점심시간이네. 선생님 또 어디로 가셨나 했더니 이번에는 급식실에 나타나셨네요. 식사하기 전에 손 소독하고 거리 두기하고. 얘들아, 급식소 들어오면서부터는 얘기하지 않기. 거리를 잘 두고 있고요. 거리 두기를. 아무래도 학교 내에서 마스크 벗는 유일한 장소이기 때문에 더욱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뛰어앉기 하고. 투명 벽 너머로 친구와 대화 금지. 코로나 이후 급식 시간은 좀 삭막해졌지만 모두의 안전을 위해 어쩔 수 없는 규칙입니다. 밥을 먹다가 옆에 아이들하고 얘기를 하려고 시도하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한테 중점적으로 얘기를 하고, 이거는 마스크를 벗고 급식을 먹는 동안에는 얘기하지 않는 것이 습관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예. 식사 중 대화하지 않기. 아이들은 과연 잘 지키고 있을까요? 아니야, 급식소에서는 얘기 안 합니다. 밥 먹고 나가서 얘기하기. 아무리 제지를 해도 한창 친구들과 떠들고 싶은 나이죠. 아이들 식사 지도하느라 엉덩이 붙일 새가 없는데요. 그런데 선생님은 대체 언제 식사를 하시나요? 맛있게 드세요. 아이들 급식 지도를 다 끝내고 이제야 찾아온 식사 시간. 선생님 편안하게 드셔야 될 텐데 또. 대화를 나눌 상대도 없고 외롭다. 외로운 시간이지만 식사만이라도 편안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이 좀 급해서 후다닥 항상 드셨네. 좀 빨리 먹는 편인 것 같아요. 네. 아이고, 체하신다. 일단 제가 없는 동안에 보건실도 좀 비어 있고 저기 방역자원봉사자님이 와 계시기는 하지만, 그러시구나. 예,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으니까 좀 이렇게 편안하게 밥을 먹게 되진 않은 것 같아요. 종종 걸음으로 향하는 보건실. 속이 안 좋아. 그래, 네 혈색이 지금 조금 안 좋은 것 같은데 점심은 아직 안 먹었지? 열은 없는지 일단 한번 재볼게. 응? 그러니까 여기저기 다 부딪혔구나. 오늘도 참 많이 바쁜 하루네요. 그래요. 코로나 전이랑 비교했을 때 예. 업무가 한 몇 배 정도 더 늘어난 것 같으세요? 그걸 뭐 산술적으로 몇 배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일단 2배는 되는 것 같아요. 예, 기존에 하던 업무를 플러스해서 학부모님들께 뭐 문자 보내고 그 이후에 업무 처리들이 조금 더 늘어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유, 고생 많으셨어요. 쉬고 싶다는 생각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저희도 막내가 올해 1학년 입학하고 해서 그러시구나. 육아휴직도 할까 고려를 했는데 네. 사실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숙련된 보건교사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라 맞아요.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다른 혹시 동료 보건교사분들도 좀 이런 얘기를 자주 하시는 편인가요? 요즘에 이제 사는 낙이 없다. 약간 코로나 맞아, 우울증이 올 것만 같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교사이자 의료 인력인 유일한 의료 인력으로서 그래도 국가적인 이런 상황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인 것은 분명한 것 같고요. 여기서 잘 헤쳐나가면 학교에서의 보건교사 어떤 그 영역이 자리매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코로나 시대 보건교사의 하루는 잠시도 쉴 틈이 없습니다. 와, 오늘도 아이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끝이 없네요. 예, 끝인 줄 알았는데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 네, 코로나19 확진자가 요즘 급증했잖아요. 네. 그래서 보건교사의 업무가 더욱더 과중하게 되는데 그렇네요. 제가 적어봤어요. 영상에 네. 나오는 거 적어봤는데 확진자 확인하고요. 예. 자가진단 앱 확인하고요. 예. 학부모님들에게 동료 메시지. 메시지 보내고요. 그리고 등교 지도하고 급식 예. 지도하고 환기 체크하고 진단키트 소분 작업하고 예. 보건실로 학생들 치료. 찾아오는 학생들 치료해주고 영상에서는
두세 배 늘어났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예. 제가 보기에는 한 서너 배 늘어난 것 같아요, 업무가. 엄청나네요. 엄청나네요. 아마 체감하는 거는 100배 이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그러니까요. 많이 드는데 예. 최근엔 교사들의 확진도 좀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지난 일주일간에 울산 지역의 교직원 중에 936명이 확진이 되면서 진짜 말 그대로 대체 인력 확보에 애를 아유. 먹고 있다고 합니다. 너무 걱정이 돼요. 그러니까요. 전 국민의 지금 5명 중에 1명, 그러니까 1,000만 명이 지금 확진이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더욱더 아마 보건교사 선생님들은 일은 많아질 것 같은데 특히 학교 들어오자마자 마스크 거리두기 그리고 손소독이 기본이라 그러잖아요. 이런 거 학생들은 잘 지켜가는데 그래도 학생들 한두 명씩 확진 나오는데 우리 보건 선생님은 절대 확진 나오시면 안 돼요, 선생님. 신복초등학교 맞습니다. 선생님뿐만이 아니고 우리 학교에 계신 모든 보건교사 선생님들 건강해 주시기 맞습니다. 바랍니다. 진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지치지 마시고요. 저는 예. 진짜 빨리 코로나가 물러가서 다시 모든 것들이 일상으로 예.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할게요. 예. 자, 하루하루가 좀 답답하지만 이런 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이런 보건교사 선생님 같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이 있고 또 내일이 찾아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조금 우울해할 수도 있었는데 예, 좀 분위기 이렇게 띄워봐야죠. 좀 축 처져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요. 예, 전국을 틀어라 가볼까요? 그럴까요? 아유, 가봅시다. 은지 씨가 한번 띄워주세요. 아, 좋습니다. 전국을 틀어라! 추억과 낭만이 있는 철길 숲으로 한번 가볼까요? 예. 가보겠습니다. 우리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대표적인 힐링 장소 숲. 우리 지역 곳곳에 자리 잡은 숲의 숨은 이야기와 아름다움을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경북 생명의 숲 고문 이재원 선생님과 함께 우리 숲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3월에) 찾은 우리 숲. 지난 10월 유강리 방면으로 새롭게 이어진 2.7km의 철길 숲인데요. 예쁘다. 아, 포항이군요. 새봄에 찾은 네. 새 숲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새 숲이 있네요. 자, 오늘도 우리 지역의 멋진 숲을 찾아 나섰습니다. 오늘 만날 숲 어떤 숲인가요? 포항 철길 숲인데요. 사실 철길 숲은 저희들 이 방송에서도 몇 번 소개를 드렸지 않습니까? 네. 사실 철길 숲은 우리 포항시 북구에서부터 남구로 아래쪽으로 계속 연결되는 숲인데 오늘은 철길 숲 중에서도 가장 최근에 생긴 숲, 그 길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맞아요. 말씀하신 대로 포항은 남구와 북구로 나뉘어져 있지요. 그 포항 전체를 통과할 수 있는 숲이 바로 이 철길 숲인데 그렇기 철길 때문에 숲. 지금도 만들어진 숲도 있지만 계속해서 지금 현재 진행형인 곳들이 많은 거잖아요. 사실 이미 철길 숲은 전국에서도 유명한 포항의 자랑거리가 되었고요. 네. 북구 우창동에서부터 구포항역에 있었던 대영동까지의 구간과 그리고 대영동 남쪽으로 이제 용동, 양학동, 대이동 이렇게 어떤 포항의 도심을 지나왔는데요. 오늘은 포항 남구의 효자동 그리고 유광리까지 연결되는 철길 숲을 볼 건데 그 길이가 2.7km에 달하는 길입니다. 가볍게 꽤 기네요. 산책하기도 좋으시고요. 네, 도시를 감상하면서 숲을 또 느껴보는 그런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철길 숲의 또 다른 매력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출발! 효자동 상생의 숲길에는 또 하나의 즐거움이 있는데요. 기존의 철길 숲이 철길의 흔적만 남아있다면 이곳은 아직 기차가 다니는 철길 옆에 조성돼 기찻길의 낭만과 추억이 남아있습니다. 여기가 효자동인가 봐요. 철길이죠. 포항 철길숲, 철길숲이라는 이름답게 이렇게 철길을 끼고 걷는 게 굉장히 추억도 돋는다, 낭만이 좀 쌓인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맞습니다. 네. 지난번에 우리가 소개해드렸던 철길숲은 철길이 없어졌잖아요. 네. 지금도 이제 사실 사람이 다니는 철도가 있는 것은 포항 제철로 가는 철길이 아직까지 유효하기 때문에 네. 철길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야 그런 것보다 걸을 때 옆에 철길이 있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옛날 기억도 나고 맞아요. 좀 낭만적이기도 하고 말 맞습니다. 그대로의 철길 숲을 느낄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한쪽으로 보면은 그 예전의 기억들이 고스란히 있는 효자역도 자리를 그대로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정표도 보게 되시는데요. 네. 이 효자역 다음이 포항역, 그리고 오기 전이 이제 경주 부조역. 어떤 이러한 이정표 자체가 뭔가 떠나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끔 하는 그러한 곳입니다. 정말 이 철길숲은 단순히 숲을 걷는 것만이 아니라 도시를 그냥 구경하고 도시를 알아가는 재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역사가 배어 있는 그러한 철길 숲입니다. 예. 새롭게 조성된 숲길 중에서도 유강 방면 1.2km 구간에는 3월 초에도 벌써 잎이 무성한 숲길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 길은 4계절 내내 푸르른 숲길을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나무일까요? 철길숲은 도시숲이잖아요. 그래서 이 철길숲 안에는 포항의 뭐 정서, 추억, 문화, 역사들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더불어서 숲이다 보니까 나무들도 굉장히 많고 다양한 것 같더라고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구간의 가장 큰 장점이기도 한데요. 사실 기존의 철길숲들은 철길을 걷어내고 숲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나무를 새로 심었단 말이죠. 하지만 이곳은 철길이 아직까지 유효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있던 이곳에 나무들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털을 잡고 있었던 오랜 나무들이군요. 그렇죠. 이제 철길과 그리고 어떤 소음 이런 것들을 어떤 보호하기 위해서 주택단지와 철길을 구별하기 위해서 높은 나무들을 심은 거죠. 하지만 이게 철길숲으로 조성되면서 이제 이런 나무들이 철길숲을 굉장히 깊숙하게 만드는 그런 큰 나무들로 이제 각광을 받게 된 거죠. 그렇게 되네요. 지금 보고 있는 나무들은 지금 우리가 3월 달인데 겨울을 지내는 이 계절인데도 아직까지 푸르름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저도 좀 놀랐습니다. 예전에는 가지에 잎들이 다 떨어지는 아직은 겨울인데 그러네요. 이쪽은 아직 또 봄이에요 벌써. 이 이제 나무가 광나무거든요. 예전부터 철길 근처에는 이게 광나무를 많이 심었더라고요. 그래서 광이 나무도 나는구나. 굉장히 또 잘 자라고요. 특히나 여름 되면 이 꽃이 피는 것이 예뻐서 이 철길숲에서 이 광나무는 좀 잘 볼 수 있습니다. 예, 한겨울에도 뭔가 나무에 푸르름이 있는데 그 푸르름 사이에 종소리도 중간중간 들리고 매력적인 포인트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마치 이제 새가 날아다니는 것처럼 종소리가 굉장히 조금 청명하다고 할까요? 새소리 같은 있네요. 그런 종소리도 느낄 수 있더라고요. 포항 시민들에게는 진짜 이곳만큼 좋은 휴식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포항을 찾는 많은 관광객분들에게는요. 굳이 운전해서 여기저기 다니는 것보다도 주차 편안하게 하시고 도시를 활보하면서 도시 안에서 여러 도시의 문화들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숲이 여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듭니다. 우리들의 공간이고요. 여러분들의 공간입니다. 포항의 많은 매력들을 철길숲 안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 숲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자동에서부터 유강까지 다양한 이야기와 볼거리가 남아있는 철길숲. 포근해진 햇살과 함께 산책 나가보시는 건 어떨까요? 완연해진 봄 기운을 숲에서 느껴보세요. 네, 포항 철길숲 보니까 울산도 동해선 개통으로 인해서 폐선이 되는 철로가 있거든요. 맞아요. 거기를 이제 공원화한다고 하니까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더 멋진 곳이 탄생하지 않을까 싶네요. 맞습니다. 예. 자, 울트라 톡톡 오늘의 행운의 주인공 한번 만나볼까요? 과연 어떤 분이 되셨을까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자, 행운의 주인공은요. 현아님 점점점점점점님 축하합니다. 이 두 분에게는 현미빵 세트와 점심 식사권 나눠드립니다. 축하합니다. 자, 내일 이 시간에는요. 메뉴의 탄생 기대하고 계시죠? 그리고 미리 보는 울주세계 산악영화제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자, 내일도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들은 여기서 물러갑니다. 지금까지 울산을 들어라! 울트라 건강한 저녁 되세요.